카메라가 돌아가기 전부터 스튜디오에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진행자들이 대본을 맞춰 읽으며 웃음기 섞인 멘트를 던져도 객석에서는 잔잔한 숨소리만 흘렀다. 조명팀은 무대 위를 비추는 메인 스폿을 조금씩 낮추며 붉은 빛과 금빛이 교차하는 석양 같은 톤을 만들었고, 음향팀은 리허설 음원을 돌려놓은 채 가슴을 울리는 잔향값을 미세하게 조정했다. 그 모든 세팅이 끝난 뒤에도 어쩐지 스태프들의 시선은 자꾸만 한자리에 머물렀다. 중앙에 놓인 검은색 마이크 스탠드, 바로 그곳에 강문경이 서게 된다는 사실이 모두를 숨죽이게 한 것이다. 리허설 시간만 해도 강문경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자체가 메시지였다. 댄서도 코러스도 없이 오로지 자신과 피아노 세 줄의 스트링, 그리고 할머니가 손수 만들어준 손수건 한 장,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이었다. PD는 노래 한 곡 치곤 스케일이 작지 않느냐고 슬며시 물어보았으나 강문경은 미소만 지으며 어머니, 할머니가 두 분 다 마음속에 있다고 짧게 답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촬영팀조차 더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왠지 경건한 분위기를 깨뜨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본 녹화가 시작되고 객석 조명이 모두 꺼진 순간 어둠 속에서 필라이트가 켜졌다. 관객들의 시야에 들어온 강문경은 놀랄 만큼 담담한 얼굴로 손수건을 가슴께에 살포시 얹은 채 서 있었다. 첫 마디조차 부르기 전에 그는 관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마이크에 입을 대지 않은 채 무대 뒤편을 향해 속삭였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 순간 조용히 켜진 배경 화면에는 할머니가 손자를 바라보는 흑백 사진이 흐릿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피아노의 첫 건반이 눌리는 순간 시간의 바늘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흐르더니 그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그러나 먼지 한 점 없이 맑은 음색으로 퍼져나갔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 한 줄이 터져 나왔을 때 스튜디오 조명은 바닥 조도까지 낮아졌다. 그 어둠 속에서 강문경의 목소리는 구름을 가르는 번개처럼 관객의 심장을 쪼개고 들어갔다. 동시에 카메라는 객석을 스캔했고 이 장면을 편집한 모니터 속에는 벌써 수십 명의 관객이 손으로 입을 들어막은 채 눈시울을 촉촉이 적시는 모습이 포착됐다. 평소 감정 표현이 적기로 유명한 메인 감독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삼켰고, 조연출은 급히 예비 이어 마이크로 팀원들에게 음향을 조금만 더 올리라 지시했다. 그러나 그 아무리 증폭해도 인위적인 울림은 강문경의 생목소리를 넘어서지 못했다. 오히려 그날 녹음본은 원테이크 라이브 그대로 후반 작업 없이 방송에 송출될 정도로 완벽한 몰입 그 자체였다. 노래는 2절에 접어들며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달았다. 할머니가 지친 발로 동네 시장에 다녀오며 손자에게 귤 하나를 쥐어주던 장면. 겨우내 뜯어져가는 구두를 끼워 신으며도 손자의 레슨비를 챙기던 이야기를 노랫말에 녹여냈다. 관객들은 강문경의 한음, 한 가사마다 자신들의 지난 세월을 겹쳐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떤 이는 가슴을 치며 울었고, 어떤 이는 서로 모르는 사람과도 손을 맞잡았다. 진행자조차 대사를 잊어먹고 잠시 고개를 떨군 채 눈가를 훔쳤다. 그가 보요하듯 내지른 하이라이트, 울지 마요 엄마 라는 구절에서 카메라는 15번이나 플래시컷으로 클로즈업을 교차 편집했으나 여전히 한순간도 잡아낼 수 없는 파동이 무대를 뒤흔들었다. 곡이 끝났지만 음악은 멈추지 않았다. 반주의 여운이 축 늘어지듯 페이드아웃 될 무렵 강문경은 두 손으로 손수건을 펼쳐 관객에게 보여주었다. 해진 가장자리에 삐뚤빼뚤한 자수가 놓여 있었는데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는 이랬다. 울고 싶으면 울어라. 그 눈물이 너를 노래하게 할 테니. 이 자수는 죽기 전 할머니가 손수 남긴 마지막 글귀였다고 한다. 관객석에서 여기저기 흘러나온 탄식 섞인 울음과 환호가 뒤엉켜 마치 거대한 합창처럼 물려 퍼졌고, 끝내 강문경도 무릎을 꿇은 채 마이크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러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스태프들은 버퍼링 없이 생방송으로 내보내는데 위험 부담이 크다 판단했지만
PD는 손을 들어 제지하지 않았다. 그는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사명이라며 침묵으로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녹화가 끝나자마자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일제히 휴대전화와 카메라를 꺼냈다. 짧은 영상 클립과 사진 몇 장이 SNS에 업로드된 지 30분 만에 조회수 100만, 좋아요 50만을 넘겼다. 강문경 눈물바다 해시태그는 한국 트위터 실시간 1위에 올랐고 일본 트렌드에서는 카무기요 모노? 라는 해시태그가 새벽까지 좌측 상단에 고정됐다. K-팝을 주로 다루는 미국 라디오 DJ는 라이브 방송에서 트로트 역대급 무대를 목격했다며 격한 환호를 보내고 브라질 팬클럽은 팬아트 챌린지를 즉시 개최했다. 파스텔톤 손수건을 들고 눈물을 흘리는 강문경의 일러스트가 수천 건 올라오며 구글 이미지 검색 상위권을 장식했다. 음악 전문 매체들은 일제히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 국내 굴지의 음반 평론지는 트로트가 젊음의 언어를 다시 장악했다고 선언했고 한류 비즈니스 월간지는 강문경이 보여준 스토리텔링이 글로벌 팬덤을 결속시키는 새 전략이라 분석했다. 데이터로도 그 열기는 증명됐다. 음원 사이트 사전 예약이 열리자마자 1시간 내 7만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동시 접속자가 폭주해 서버가 8분간 멈춰서는 이례적 상황까지 벌어졌다. 국제저작권협회는 해당 미발표곡을 해외 스트리밍 플랫폼에 긴급 등록하며 저작권 보호 절차를 서둘렀다. 한일 톱10쇼 측은 이 여세를 이어 프로그램 사상 최초로 스페셜 에디션 디지털 앨범을 기획해 전 세계 30개국 동시 발매를 확정했다. 강문경의 선한 영향력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곳에서 더 빛났다. 무대 이튿날 그는 새벽 5시 할머니가 생전에 찾던 시장을 방문해 노점 상인들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대접했다. 이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팬이 사진을 올리자 인터넷은 다시 한 번 들끓었다. 기사 댓글에는 내가 강문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라는 문장이 복사되듯 쏟아졌다. 그의 팬카페는 단일 커뮤니티 기사 인용 건수로 기록을 갈아치웠다. 가입 환영 게시판에는 직장인부터 중학생, 해외 교포까지 각국 언어로 적힌 자기소개 글이 빗발쳤다. 대학생 팬은 강문경 장학회 설립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제안했고 불과 24시간 만에 목표액의 3배가 모였다. 그가 구축한 기록들은 더없이 화려하다. 싱글 물망초 사랑으로 데뷔 3주 만에 음원 차트 올길, 국내 트로트 최초 일본 오사카 돔단독 공연 매진. 미스터트롯 3 당시 결승전 문자 투표 82% 득표, 그리고 한일 톱10쇼 사상 최고 시청률 18.7%. 하지만 정작 강문경은 이 모든 것을 담담히 바라볼 뿐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 소절에 내 모든 것이 담긴다면 더 이상 무슨 화려함이 필요하겠느냐고 답했다. 그 말은 곧 그의 예술적 철학을 증명한다. 뮤직비디오도 거창한 세트 대신 시장 골목과 작은 교회, 허름한 시골집을 배경으로 촬영한다. 오로지 삶의 냄새와 진심이 화면을 채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문경의 노래를 들으면 노스텔지아를 넘어 자기 인생을 관통하는 회상을 떠올리고 결국 눈물로 귀결된다. 이제 사람들은 묻는다. 다음 무대는 어디인가? 강문경은 짧게 웃으며 할머니와 어머니의 이야기라면 끝이 없다고 말한다. 어느 무대든 거기에는 희생과 사랑을 품은 진흙 묻은 손수건의 향기가 배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향기는 노래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고 관객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머무를 것이다. 단 한 소절이면 충분하다. 강문경이 다시 마이크를 잡는 그 순간 또 한 번 스튜디오가, 세계가, 우리 마음이 울릴 것이기 때문이다.